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중일간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 네, 대표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네, 저는 별일이 없었는데 시장이 네. 좀 별일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네,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도 보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좀 많이 빠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총선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금리에 또 민감한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잡으면 아무래도 뭐 물릴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글라스 기판 관련 쪽에 노이즈가 생겨서 관련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럴 때 공략해 보는 건 좋아요. 글라스 기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원래는 좀 먼 미래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텔이 2030년에 상용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가 맞아요. 2026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SKC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상용화 일정이 좀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면 2026년이면 사실 지금부터 주가가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처럼 흐름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저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제가 이 글라스 기판을 좀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표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최근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CXL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CXL이 또 이제는 한번 세게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CXL 쪽에서 주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이제 시세를 좀 주도했었던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CXL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요거를 이제 글라스 기판으로 좀 옮겨간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CXL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반등을 하고 나서 꺾이거든요. 근데 이게 꺾여서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 글라스 기판 쪽도 충분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CXL과 또 이 글라스 기판이 다른 점은 글라스 기판의 수혜주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무래도 CXL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칩리스, 팹리스 업체들이 많아서 실제로 좀 실적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들이 많고 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됐었다면 여기 글라스 기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몇몇 기업들은 워낙 지금 올라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대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은 실제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 줄 때 한번 잡아보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라스 기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글라스 기판이 어떤 거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인텔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유기물 기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기판과 그다음 글라스 기판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많은 물성적인 차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리이기 때문에 평평하죠. 네, 고르죠. 면이 고르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성 자체가 좀 더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적도도 훨씬 더 많이 집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요 뒤에 거 한번 보고 다시 이 그림을 다시 갈게요. 보면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유기물 기판과 글라스 기판의 이 차이점인데요. 강도 당연히 이제 유리 기판이 훨씬 더 높고 열 전도율이 낮고 높음인데 요거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에 만들어서 이 기판 자체에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이 전력 소모량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방열에 또 리스크는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방열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종합을 해보면 그냥 이 열 전도율이 낮은 게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많이 작용한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키징 사이즈도 집적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징 사이즈도 좀 작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가격이죠. 이런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그래서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워피지 현상이 없어요. 유리니까
그러니까 열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열 팽창 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열을 가했을 때도 변형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열이 식었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형상도 확실하게 실리콘이나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마냥 장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워페이지는 없는데 얘랑 같이 접촉하는 흔히 말하는 이종 물질이잖아요. 플라스틱을 붙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붙잖아요. 근데 걔들은 워페이지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휘어버리면 그러면 이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종 물질 간의 결합에서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이 워낙 고르고 단단하기 때문에 선폭의 미세화랑 직접도에 이점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글라스 기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더 단점은 이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이퍼나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이송할 때 파손 위험은 좀 작아요.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공정과 공정 사이의 이동 관계에서 또 이게 파손 위험이 있거든요. 유리다 보니까. 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에 지금 아직까지 말을 많긴 합니다. 이걸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보완하는 또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잘 깨져? 그러면 우리가 코팅할게.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뒤에 제가 설명이 드리겠지만 뭐 그런 회사들에게는 또 주목을 받을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기판들, 그러니까 녹색 기판 있죠. 그러면 글라스 기판이 나오면 이 녹색 기판이 대체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판 업체들, 뭐 대덕전자라든지 그다음 해성 DS라든지 뭐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럼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다루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이게 HBM에 보면 여기 중간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이 들어가고 여기에 칩과 칩을 뭉쳐서 여기 중간재 역할을 하는 여기 인터포저거든. 이 기판이 인터포저인데 이건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실리콘 유리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물성도 유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양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한 2026년 이후부터 보면 또 HBM 반도체의 점유율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에 또 사용량은 분명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꾸만 이 유기물 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을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료가 이걸 보고 하시거든요. 인텔이 이야기한 거. 인텔은 약간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와오니까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플라스틱 기판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글라스 기판이 대체제는 이거다. 실리콘 인터포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글라스 기판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거라면 경제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2026년 이후에는 HBM 생산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해 봐야 할 단순 테마가 아니라 조금 트렌드로 조금 더 길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목들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기판 생산 업체들인데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이노텍, SKC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기판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장비주. 피롭틱스가 1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TGV 관련해가지고 이제 TSV는 실리콘을 뚫는 거잖아요. HBM에서. 근데 TGV는 글라스, 유리를 뚫는 레이저로 유리를 뚫는 기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태롭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면 피롭틱스가 대장이긴 한데 여기는 위협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요거는 계속 대장주 위치를 그러니까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TC본더처럼 아주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회사면 제가 보기엔 계속 끝까지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장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에 야스, 그리고 JT. 이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최근에 좀 뜨는 애들이 뭐냐면 이게 글라스잖아요.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종들이 뜹니다. 어차피 유리를 다루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유리를 커팅했던, 레이저 커팅했던 회사들 어차피 똑같거든요.
물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기판에 결국에는 증착을 했던 요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런 애들은 좀 관심 가져 볼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부품을 좀 좋아하긴 네. 하는데 ISC 같은 경우는 글라스 기판이 나오면 검사 소켓도 바뀌어야 돼요. 일반적인 소켓을 하면 이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유리는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게다가 있잖아요. 유리니까. 예. 그러면 유리만의 아무래도 이제 특화된 소켓이 필요한데 그게 러버 소켓인데 러버 소켓의 1등이 ISC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유리니까 유리를 보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깨지게. 그때 거기에서 유리에 코팅제를 개발한 회사가 YC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YMT 같은 경우는 안에 결국 이제 구리를 또 채워서 또 유리랑 구리는 결합이 잘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간의 또 결합 관련 요 부분에 또 특허가 있기 때문에 또 YMT도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낙 또 이 강화 유리를 또 잘 만든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JNTC 같은 경우도 또 그쪽에 좀 기대감이 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다 관심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좀 추려서 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종목입니다. 기판 관련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SKC가 조금 더 저는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랑 SKC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SKC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상용화 관련 부분에서도 좀 앞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SKC 쪽에 저는 좀 주목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주 관련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여기는 이제 검사 장비죠. 그래서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관련 쪽도 좀 특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 쪽도 또 발을 또 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또 매출을 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이야기드렸던 소켓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ASC 그 다음에 YC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스 기판 코팅 젤을 개발한 회사 여기에 대한 또 프리미엄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원래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증착 장비를 이게 글라스 기판으로 갔을 때 관련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감안하면 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